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만성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만성변비는 정말 제 주위에도 많고 변비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비를 앓고 있다고 얘기는 못하고 속상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약사들한테도 물어보면은 변비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변비는 왜 생기고 이게 어떻게 해야지 변비가 좋아질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비라는 것은 대변이 대장 안에 정체화되어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죠. 그럼 이게 왜 배출이 잘 되지 않고 머물러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이유는 변이 말라서 건조해져서 딱딱해져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몸에 수분이 별로 없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변비가 있음에도 수분을 잘 안 마시게 되는 것은 자기가 앓고 있는 방광염 때문에 물을 마시면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더 안 먹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변도 더 굳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원래 또 물을 잘 안 마시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죠. 몸을 많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만큼 물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분 섭취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이 잘 안 움직여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 장이 잘 안 움직이는 경우는 스스로 장을 잘 안 움직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몸을 잘 안 움직이는 경우죠. 운동을 잘 안 하거나 일을 할 때 다리를 잘 쓰지 않는 경우, 이러면은 그만큼 몸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장이 좀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하고 집에 갔었을 때도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든지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어쨌든 몸을 자체를 잘 안 움직이는 경우, 이래 돼 버리면 장이 그만큼 움직임이 적어지죠. 또 한 가지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부교감신경은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대부분 장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교감신경, 팔다리를 많이 써야 될 때는 장이 멈춰야 되죠. 교감신경이 발달된다는 것은 우리 응급 상황이거나 도망가야 되거나 싸워야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팔다리로 피가 가지 장으로는 피가 가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신경을 쓸 일이 많다, 이러면은 그동안은 팔다리와 머리로 피가 가게 되지 장으로는 잘 피가 가지 않으니까 장이 잘 멈춰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은 연동 운동이 훨씬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변이 이제 배출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먹는 것 중에 식이섬유가 장에서 유익균이 이제 분해를 하기 쉽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비피도 박테리아라든지 락토바실러스라든지 이런 균들이 식이섬유를 분해를 해서 장내 숲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 음식을 잘 먹지를 않고 고기라든지 가공탄수화물 이런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내 숲이 형성이 잘 되질 않고 락토바실러스라든지 비피도 균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 균이 생성되지 않고, 그 균이 생성되지 않으면 숏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짧은 체인의 지방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숏체인 패티 애시드가 대장의 운동을 증가시키고 연동 운동을 증가시키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장이 좀 더 멈추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변비가 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 결국 입과 위장, 소장, 대장, 이걸 한 관으로 봤었을 때 입에서 항문까지의 아래쪽에 막혀 있다 보니까 아래쪽이 막혀서 들어가는 게 불편해지겠죠. 그럼 들어가는 게 불편해지면 아무래도 위장이나 소장이 소화하는 게 훨씬 더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게 되고 스스로도 작게 먹고 싶어 하게 되고, 또 소화도 잘 안 되다 보면 먹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통해서 소화가 되는데 혈액으로 영양소가 그만큼 적게 가게 되고, 그러면 미네랄이라든지 혈액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그것이 쌓여서 빈혈이나 아니면 어지럼증 아니면 편두통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막혀서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지니까 미식거리는 오심이라든지 토하고 싶은 구토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서 먹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먹는 것은 소식에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지만 안쪽에서는 변이 많이 차서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노폐물이 장에 계속 접촉이 되어 있으면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해지면 장누수 증후군도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변비가 있으면 뭐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괜찮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먹으니까 변이 잘 나오더라, 그래서 별로 변비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하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중에
나중에는 뭐 많이 먹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심각성을 알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원래는 형성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런 유산균을 바깥에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콩 음식 중에 낫또라고 생각하면 이 낫또에 있는 균들이 조금만 있어도 그 콩 전체에 다 퍼지게 되죠. 온도와 습도 같이 이런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균은 계속 공급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유산균을 바깥에서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안에서 장내숲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 결국 장내숲이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이나 이런 습도나 온도나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수분이 부족하기도 하고 식이섬유가 부족하기도 하고 장 점막에 피가 잘 안 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한 번만 유산균을 주더라도 장내숲이 잘 형성돼야 되는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매일매일 바깥에서 투여가 되어야지만 장내숲이 그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된다. 그렇다고 계속 이거를 먹으면 과연 또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코팅이 되어 있는 알약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방부제나 그 약을 알약으로 캡슐로 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이런 것들도 계속 먹게 되겠죠. 그러면은 알러지 질환으로 유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산균을 장복하는 게 반드시 해결책은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변비가 나중에 독소를 퍼지게 할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림프 오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림프 오염이 바깥으로 내는 방식이 세 가지겠습니다. 기체로 나가는 것이 폐로 나가는 숨을 내뱉는 호기, 두 번째는 액체로 나가는 것이 피부로 나가는 땀, 그리고 콩팥으로 나가는 소변, 세 번째로 고체로 나가는 대장으로 나가는 변이 있겠죠. 이렇게 림프 오염에 고체로 나가는 변을 막아버리면 결국은 안쪽에서 계속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림프 오염이 점점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비도 만성으로 놔둘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변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입력, 처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력이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중간에 음식 소화가 되는 처리 과정을 거치고 출력, 나가는 게 된다면 이 나가는 출력이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감각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사고 처리를 한 다음에 말로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는 인식심리, 머리에서 하는 기억심리는 괜찮은데 말을 표현을 하는 그런 것이 표현심이 약해지는 이런 심리와도 변비가 관계 있다. 결국은 착한 아이 증후군처럼 무엇을 보고 내가 생각은 많아졌지만은 머뭇거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게 되는 이런 표현 심리도 변비가 심해진 사람한테는 연관이 있다. 배출을 잘해줘야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고, 기도 순환이 되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데 한쪽이 막혀 있다 보면 들어오는 것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순환이 약해지고, 이게 결국은 자기 몸에 있는 힘들이 점점 적어지면서 무기력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정신적인 건강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만성 변비가 질환으로 이어지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 먹어서 변비를 만드는 행동들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약물에서 변비를 만드는 게 있으면 약을 끊거나 줄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음식에서 식이섬유를 안 드신다. 그리고 가공탄수화물을 많이 드신다. 그러면은 가공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림프오염을 많이 일으킨다고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것이 고체인 것은 변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공탄수화물을 먹어서 고체의 노폐물을 계속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공탄수화물을 끊으시고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서 대장 내 장내숲을 형성하는 것을 하셔야 되겠다. 물론 대부분 이 변비가 있는 분들은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되는 건 알고는 계시죠. 그렇지만 잘 안 하거나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결국 팔, 다리를 많이 안 써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많이 쓰시면 그만큼 장이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특히 짧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공원에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트위스트라든지 아니면 훌라후프 등 몸통을 전체적으로 돌려서 장을 움직이게 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짧게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하려면은 팔다리를 계속 움직여야지 장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잘 때 우리 몸에서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죠. 하나는 멜라토닌이
림프 오염을 정화를 해서 노폐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장이 있는 점막이 약해졌으면 장 점막을 새로 보강을 해주게 되는데, 고체 노폐물이 장 점막과 계속 접촉이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잠까지 잘 못 잔다 하면은 장 점막이 얇아져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영향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잠을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푹 주무시는 그런 것을 가지셔야 된다. 물론 변비 있는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과민성 방광염까지 있으면 잘 때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거려서 잠을 잘 자질 못한다. 이런 분들은 과민성 방광염 영상을 꼭 보시고 낮에 많이 움직여서서 좀 피곤하게 해가지고 골아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장이 멈추도록 하게 되고, 그동안 부교감신경은 꺼지기 때문에 그 세로토닌이 적게 나오고, 세로토닌은 대장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고 연동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변이 배출이 되지 않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변비는 여러분들의 말 못할 고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몸속의 질환이 아닌 증상이기도 하지만, 이 증상이 질환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고체 노폐물을 빨리 배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